17쪽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보시면, 지금까지 함수는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 뭐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그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함수를 그렇게 1차식이냐, 2차식이냐, 정비례 관계식이냐, 반비례 관계식이냐 그렇게 관계식에 좀 집중을 했다면 원래 함수는 그 식 자체가 함수가 아니라 x랑 y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이제 여기서 가보자라는 건데, 먼저 대응하는 관계 자체가 1대1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정의는,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제 어떤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얘네들이 정의역 안에 포함될 때 요거일 때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의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그러니까 x값이 서로 다른 x값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다르다는 얘기인데, 보면 어떤 집합 x가 뭐 a, b, c 이렇게 있고 y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되려면 a가 1에 대응할 때 b가 1에 대응해도 상관은 없었죠. 그쵸? 대응하는 관계가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었단 말이에요. B가 1에 대응해도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함수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1대1 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이렇게 서로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a랑 b는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다른데 함수값이 어째서 둘 다 1로 아니 1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같은 값에 대응을 해버리면 함수는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가 뭐 2에 대응했으면 B는 1에 C는 4에, 그러니까 X값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만족을 해야 되냐면 X의 원소의 개수랑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를 우리가 fx의 집합이라고 해보면 요거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는 달라도 되죠. 3은 대응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 남아도 상관없어요. 함수는 돼. 1대1 함수도 되는데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여기가 그러니까 정의역이 3개니까 치역도 1, 2, 4, 3개여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1대1 함수고, 그러면 그 밑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대1 함수는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돼. x1하고 x2가 서로 다를 때, x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거의 대우는 뭐예요?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1대1 대응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의 값도 서로 다르다. 1대1 함수잖아 이게. 그쵸? 1대1 함수도 만족시키면서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면서 치역과 공역도 서로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만 만족시키면 1대1 함수인 거고, 거기다 추가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는 말까지 있으면 이것은 1대1 대응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왜냐면 방금 요거 같은 경우도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대1 대응이다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일단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공역의 원소도 4개가 되면 안 되겠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서 y는 뭐 1, 2, 3 이렇게 딱 3개만 있어야 돼. 정의역과 원소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개수가. 그럼 a가 3에 대응하고 뭐 b가 1에 대응했다. 그럼 c가 2에 대응하고 이렇게 1대1로 하나씩 그러니까 y값 하나에 x값도 하나씩 대응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사이의 그 경계가 모호해. 예?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정의역으로 줬어요. 근데 여기서 치역이 아니라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면은 이것은 1대1 함수겠어요? 1대1 대응이겠어요? 이 그래프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잖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것도 모든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씩만 대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가 돼요. 근데 치역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줘버리면 이건 1대1 함수겠어요? 1대1 대응이겠어요? 1대1 함수만 되는 거죠. 근데 공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공역을 줘버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똑같은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이렇게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반드시 치역과 공역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라고 그거를 구분해라 하겠는데 치역과 공역 제대로 안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좀 따져보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그래프는 여기서처럼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질 때 1대1 대응이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함수의 그래프다 하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하나인 걸 찾았어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해야 되니까. 근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찾으려면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다시 말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일 때만 x값도 하나씩 대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려서 교점이 하나인 것만 찾아주시면 그게 1대1 함수나 대응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나와요. 자, 항등식이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그러니까 fx가 x가 되는 거야. x에다가 x 집어넣어서 x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등함수라고 해서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그냥 y는 x겠죠.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줬을 때 fx가 그 x 세제곱으로 나왔어. 그럼 이건 항등함수가 맞을까요? 일단 f-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f0은 0이죠. f1은 1이고요.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왔고 0 넣어서 0 나왔고 1 넣어서 1 나왔어요. 자기 자신 그대로 다 나왔죠.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식이 굳이 꼭
x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x 세제곱이나 뭐 x 5제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막 무조건 x가 아니라고 해서 항등함수가 아닌 게 아니라 정의역이 뭐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y는 x의 그래프로 그려져야 이게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점으로만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이 세 점만 찍으면 이게 항등함수의 그래프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항등함수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fx는 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0개도 안 되고 2개 이상도 안 되고 치역의 원소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라고 하면 뭐예요? 상수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상수. 항상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함수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집합 x가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y가 1, 2, 3, 4인데 a도 1에 대응하고 b도 1에 대응하고 c도 1에 대응해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무조건 이렇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할 때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 실수 전체에서 상수함수는 이렇게 뭐 y는 k라는 이런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그냥 함수값 자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 219쪽에서 필수예제 6번 한번 봐보세요. 자, 6번 보면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다 골라라 그랬는데 일단은 1대1 함수인 거 찾으면 시우야. 어떻게 찾아야 된다 했어? 함수인 걸 찾으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려면 x축에 평행한 걸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어디서 x축에 평행한 거를 긋든지 간에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일단 이거는 그냥 딱 하나만 나오잖아, 함수값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y값 하나밖에 안 나와. 상수함수죠. 그래서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그려봤는데 교점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으니까 1대1 함수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함수값이 뭐 딱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항등함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수함수도 아니고 뭐 1 집어넣는다고 1 나오고 2 집어넣는다고 2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등함수도 아니랑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형태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중간에 증가 감소가 바뀌어버리니까 증가 감소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2차 함수도 감소했다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영역이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리을은 일단 증가 감소가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려봤을 때 이렇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아요. 그래서 리을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미음은 어때요? 이것도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대1 함수가 맞아서 미음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리을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얘는 그래프상 치역이 어디만 나왔어? 0보다 큰 부분만 치역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1대1 함수만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이나 미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프 보니까 그냥 모든 실수가 다 치역으로 나오겠죠, 둘 다. 그래서 이거는 기역하고 미음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아까 미음 봤을 때 이것은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y는 x의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 함수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찾아주시면 되고, 밑에 넘어가서 220쪽에 508번 한번 봐보세요. 확인 체크 508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거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특별히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 공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자,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1대1 함수부터 돼야 되잖아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증가감소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0,3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것은 0보다 큰 쪽에서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a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일단 0,3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온단 말이야, 그래프가. 근데 이거보다 왼쪽에서 그럼 증가하게 그려야 되겠어요? 감소하게 그려야 되겠어요? 증가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려도 안 되겠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게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프가 감소하려면 기울기인 a 플러스 1이 어째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특강 해가지고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리고 상수함수, 항등함수의 개수 찾는 방법이 보시면 우선은 집합 x가 x1,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n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때 그리고 공역의 원소는 y1, y2 이렇게 쭉 해서 ym까지 m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이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함수 전체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함수 자체는 어떻게 돼야 돼? x1에서 y1, y2 이렇게 ym까지 전부 다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x1이 대응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m개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일단 x1이 대응할 수 있는 m개 자체에 대해서 x2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x1이 y2에 대응했다고 해서 x2가 y2에 대응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수는. 그쵸? 그러니까 x2는 x1이 대응한 거랑 뭐랑 대응했든 상관없이 그냥 y1, y2, y3 해가지고 이 m개 중에 하나에 반드시 대응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2에 대해서 똑같이 m개예요. 그래서 m 곱하기 m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x3에 대해서도 m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서 마지막에 xn에 대해서도 이 m개 중에 하나에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m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m개를 갖다가 n개를 곱하니까 m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였다.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x1이 y1에 대응했으면 x2는 y1에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응 못하죠. 그러니까 이 m개 중에서 서로 다른 m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나열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m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볼까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상수함수가 뭐라 그랬어? 그냥 원소 하나에만 다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가 전부 다 y1에 대응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가 전부 다 y2에 대응하는 거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거 하나, ym이 치역이 될 때 각각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총 m개가 있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등함수의 개수는요. 항등함수는 이제 공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항등함수의 개수는 그냥 항상 한 개예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이외에 이제 문제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 모든 원소에 대해서 x 뭐랄까 x1, x2, x3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xn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할 때 함수값의 순서도 정해져 있는 경우 fx1 그 다음에 fx2 이렇게 쭉 가서 fxn까지 이렇게 함수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자 지금 아까 1대1 함수에서 그 1대1 함수의 개수 찾을 때 이 m개 중에서 m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순서로 뽑든지 간에 여기 들어갈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m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n개를 택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